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산보안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기 설비 점검에 관한 문제로 전원 차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산에서 전기 설비 점검 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점검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다입니다. 광산은 습기, 분진, 진동이 많은 가혹한 환경이라 전기 설비 점검 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점검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기로 통전 여부를 확인한 후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이라도 절대 작업해서는 안 되며 전기 작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이 아닌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 케이블 설치에 관한 문제로 케이블 보호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산에서 전기 케이블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케이블은 항상 바닥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광산 환경은 장비 이동, 낙석, 습기, 부식성 물질 등으로 케이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습기가 많은 곳에는 방수 처리된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능한 짧게 설치하여 전압 강하를 최소화하며 사용 부하보다 여유 있는 용량을 선정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케이블을 바닥에 직접 설치하면 트럭과 장비에 의한 압박, 낙하물체에 의한 절단, 침수에 의한 절연 파괴 등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배관 등을 통해 보호하며 설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절연 저항 측정에 관한 문제로 측정 단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산 전기 설비의 절연 저항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절연 저항 측정은 메가옴 단위로 표시된다입니다.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의 절연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절연이 양호할수록 저항이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측정값이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절연 저항 측정은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매거 또는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측정 단위는 메가옴, 즉 100만옴 단위로 표시됩니다. 또한 습도가 높은 날에는 수분이 절연체에 침투하여 측정값이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건조한 날에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기 측정으로 절연 열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산보안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험 발파 계획에 관한 문제로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 발파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작업자의 출신 지역입니다. 시험 발파는 본 발파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전 시험으로 계획 수립 시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암반의 지질학적 특성, 즉 암석의 강도, 전리 발달 정도, 풍화 상태 등은 적정 장향량과 발파 패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주변 보안 물건과의 이격거리는 진동과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거리 산정에 필수적이며 발파 방법과 패턴은 원하는 파쇄도와 후미 손상 최소화를 위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작업자의 출신 지역은 발파와 무관한 사적 정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무스 블라스팅에 관한 문제로 공법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발파 공법 중 스무스 블래스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파쇄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한다입니다. 스무스 블래스팅은 발파 후 잔류 암반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매끄러운 벽면을 형성하기 위한 정밀 발파 공법입니다. 외곽선을 따라 천공된 발파공의 장향량을 줄여 약장약을 사용하고 작은 직경의 폭약과 디커플링 효과를 활용하여 발파 후 암반 벽면이 매끄럽게 형성되도록 설계되며 결과적으로 주변 암반의 균열 발달과 후미 손상을 최소화하여 갱도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이 공법은 파쇄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파쇄와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생물 적합성에 관한 문제로 적합한 재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생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폭약 포장지입니다. 전생물은 발파공에 폭약을 장전한 뒤 공의 입구를 막아 폭발 에너지를 최대한 갇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합한 전생물은 폭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밀폐할 수 있는 비가연성, 비폭발성 물질이어야 하며 모래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다지기가 쉽고 효과가 좋습니다. 점토는 점성이 있어 밀착성이 우수하고 물은 용수발파에서 사용되어 폭발 에너지 전달 효율을 높입니다. 그러나 폭약 포장지는 가연성이고 부피가 작아 밀폐 효과가 거의 없으며 폭발 시 함께 비산되어 안전 위험까지 초래하므로 전생물로 부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산보안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성함에 관한 문제로 변성함의 형성 과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성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 변형된 암석이다 입니다. 암석은 형성 과정에 따라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됩니다. 변성암은 기존에 존재하던 암석, 즉 화성암, 퇴적암 또는 다른 변성암이 지각 변동이나 마그마의 영향으로 받은 높은 열과 압력, 그리고 화학적 작용에 의해 광물 조성이나 조직이 변화된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회암이 변성된 대리석, 쉐일이 변성된 전판암, 사암이 변성된 규암 등이 있습니다. 1번은 퇴적암, 2번은 화성암, 4번은 화산암에 대한 설명으로 변성암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광상의 형태 분류에 관한 문제로 형태 분류와 성인 분류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상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화학적 광상입니다. 광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는 광채가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맥상광상은 좁고 긴 균열을 따라 형성된 광맥이고 층상광상은 퇴적층 사이에 평행하게 분포하는 광채이며 괴상광상은 덩어리 형태로 집중된 광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렌즈상, 망상광상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광상은 광상이 형성된 원인, 즉 성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며 화학적 침전이나 화학적 풍화로 형성된 광상을 의미하므로 형태 분류와는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천 채광 굴착 장비에 관한 문제로 장비별 용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천 채광에서 사용되는 굴착 장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레이즈 보링 머신입니다. 노천 채광에서는 광채와 폐석을 효율적으로 굴착하기 위해 다양한 대형 장비가 사용됩니다. 파워쇼벨은 거대한 버킷으로 암석을 퍼서 트럭에 적재하는 핵심 굴착 장비이고 드래그라인은 장거리에 걸쳐 파낸 광석을 끌어당기는 케이블 굴착기로 대규모 노천 광산에서 활용되며 불도저는 강력한 블레이드로 폐석을 밀어내고 노면을 평탄하게 다지는 보조 장비입니다. 그러나 레이즈 보링 머신은 지하 채광에서 두 갱도 사이에 수직 또는 경사진 통로를 굴착하는 특수 장비로 노천 채광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